아까 그 은나라 무정 세력을 누가 이겼냐면 이 번조선인 그 기자조선 초대 기자조선인 서우여가 은나라 무정을 쳐가지고 회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여기 그 황하가 있고 밑에가 회수가 있어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산동이나 그 밑에 안희석 뭐 이런 지역으로 이 번조선의 국민들을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번에도 중국 가서 뭘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산동반도 저번에 제남에 갔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고대 상고시대 때 단군조선 그 이전에 그 배달국 때 치우천왕이 황제원원하고 이겨서 청구국 세운 데고 단군조선 때도 지금 은나라하고 싸워서 여기를 뺏었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래 우리나라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지를 않아. 뭐 하남성 이런 데가 산동성 이런 게 우리나라의 옛날의 영토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요. 황당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얘기를 업신여기면서 삼겹살에 소주만 먹어요. 다른 건 없어. 뭐 역사의식도 없고.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 갈 때 돼지 열병 돈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중국에. 지금도 돼지 열병. 그래도 삼겹살 하다가 소주 먹는데 난 이제 질려가지고 같이 갔는데 따로 놀았어. 맨날 여기는 삼겹살에다 소주 먹으니까. 돼지열병이 걸렸다고 언론에 신문에 났는데도 그렇게 또 돼지고기를 쳤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자조선과 우리나라의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기자조선과 또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서의 기자조선 그리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사마천의 사기가 쓴 은나라 왕손이 세운 기자조선은 서로 연대도 다르고 성격도 나라의 성격도 전혀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자조선 색불로 때 만든 거는 단군조선의 역사고 제후국으로서 그 다음에 주나라의 제후국으로서의 기자조선은 중국사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BC 1250년에 신독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서 신독은 옛날에 인도 사람을 신독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난을 일으켜서 한번 단군조선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귀퉁이에 쳐져 있다 그러면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바운더리를 이스라엘까지 본다면 여기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독인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지.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 그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독인이라는 사람이 인도인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죠. 1293년에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기탄잘리라는 거를 썼죠. 시입니다, 이거. 기탄잘리 그 시집 중에 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1929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한국인 기자들이 우리 동방의 한국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보세요. 1929년이면 강제점령 시기죠. 일본은 그 당시 전성기고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시를 써준 게 뭐냐면 동방의 불빛 코리아란 말이에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겠어요. 거기 보면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이거는 단군조선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당시에 타고르는 식자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인도의 상고사를 저같이 많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 단군조선 한국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지금
일본의 강제 점령이 된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에 하나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제23대 당군 아올.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우리나라의 청구국이라든가 구려국, 몽골 병사 이런 것들이 자꾸 은나라가 반항을 하니까 은나라 성책을 부수고 회대 땅을 평정했다. 회대라는 건 회수가 흐르는 지역, 그리고 산동반도, 지금 안희성, 무슨 하남성 이런 일대를 다 당군조선이 거기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거기로 이주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좀 이제 앞으로 중국 여행 가면요. 이거 옛날에 이게 대륙백제 땅이야. 이거 옛날에 당군 시대 때는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 그 중국인 가이들도 안 믿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냥 자기네들은 술이나 먹고 이런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선진국이 됩니까? 뭔가 내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었어. 족보가 다 있어. 그러면서 어떤 프라이드가 마음속에 있어야지 내가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는 옛날에 종놈이었어. 저기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서 백종놈이었어. 이러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슴을 트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좀 못 살더라도 야, 족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종으로 다스렸던 기록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기 당군 시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참고문헌 중에서 단기고사라는 게 있댔죠.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지고 나서 고구려 국서가 다 불질러졌어요. 평양성이 타면서. 그래서 고구려 다음에 세운 게 발해국이잖아요. 그 발해국에서 제2인자로서 참모 역할을 했던 건국의 대야발이 동돌골이라는 데를 2번씩이나 가서 옛날에 이 당나라가 불태웠던 고구려 역사들이라든가 그 상고사들을 돌골족에서는 보관하는 게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갖고 와서 회복시킨 책이 단기고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아까 1112년에 은나라가 멸망합니다. 은나라가 멸망하고 아까 얘기했죠. 주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랬다 보니까 주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당군조선 영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피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바꿔요. 수도를 어디서 바꾸냐면 영고탑으로 바꿨다. 영고탑이라는데 여기도 영고탑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하얼빈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때 동쪽으로 간 것 같아. 이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은나라에 있었던 주민들이 살 수 없으니까 피난민 지금 난민이 돼가지고 이 당군조선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요소지방 요동지역으로. 그래서 수도를 영고탑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기 당군 시대다. 천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군 22대 당군 솔라 때 보면 BC 1136년에 기자조선의 사절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 기자조선이 왔다 이거예요. 자,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저처럼 자꾸 이게 날카롭게 따져야 돼요. 왜? 지금 1112년에 은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이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1136년은 1112년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더 앞서 있는데
중국에는 1112년에 기자조선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136년에 기자조선이 오냐고요. 앞서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BC 1285년에 색불로 때 만들었다 그러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후대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 콜럼보가 조그만 거 가지고 단서하듯이 따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군 26대 출호 때는 뭐 의학원을 세웠다. 내가 이제 그 여러 단군의 기록들이 많은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생략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의 역사를 2시간 만에 하려니까 그거 뭐 일일이 밥숟갈 놓은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27세 단군 두미리 때는 아까 수미리국, 양국, 구다천국 이런 데에서 그 아까 서방으로 갔던 이런 나라들이 특산물을 바치러 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아까 그 단군조선의 바운더리가 저 수미리국까지도 미쳤다 이거예요. 예? 아까 수메르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BC 29대 단군 마유 때는 BC 943년에 주나라 사람이 공물을 바치러 왔다. 그럼 그 다음에 또 BC 935년에 남해의 조수가 세척, 석전하 물러났다 그랬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박창범이라는 청문학 교수가 이것도 또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BC 931년 11월 22일에 조석 간만해차가 가장 컸다. 이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거를 상고사학보, 그러니까 천문학자인데 상고사를 하는 그 역사학보에다 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냥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아주 곤욕을 치렀잖아요. 단군 30대 내유 이때는 흉노족이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흉노족도 지금 단군조선에 하고 그 우호관계다 이런 것이 얘기하는 거고요. 901년에는 엄도골 지금 뭐 삼동성의 곡부가 어딥니까? 공자가 난 데랬죠. 거기에서 아까 또 구한이라는 건 그 9개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이게 그런 나라들이 만나서 병사들을 사열을 하였다. 여러분들 사열은 왜 합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왜 사열을 해? 우리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갑자기 군대 그때 뭐 배울 때 왜 사열을 해요? 사열이라는 거는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분열과 사열은. 그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김정일이 만나러 가면 거기에서 사열했죠? 그 충성 맹세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태산에 올랐다.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하고 이 태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보고 딴 데 하남성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태인산맥 뭐 이런 것만 그냥 보고 와가지고 그냥 뭐 계단이 3000계단 이런데 참 예? 내 태산 갈래고 그랬는데 그거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동돌골 사진이 왔다. 이것도 아까 흉노, 동돌골, 이게 정치적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 학문이 아까 유희자가 얘기했죠. 이단 학문이 나올 것이다. 거기 보세요. BC 883년에는 주태보가 쓴 신주역서 13권, 태양 태음설, 형공설, 복서, 점치는 거예요. 천문설, 지수설. 뭐 저는 이거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래서 아까 뭐죠? 주나라 시절부터 이단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 학문. 옛날에 그 우리 시대 때 내려왔던 학문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단 학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제가 무슨 얘기예요? 그 책에는 없는데 후세에 이 책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환단고기 할 때 한역, 예? 한역이 주나라에 가면은 이 주나라 주자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역은 들어봤죠? 뭐 동양 하면은 주역 역사 보는데 한역이 있었다는 건 또 못 들어봤잖아요. 환역에서 주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다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질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32대 단군 추밀은 이때도 기자조선이 입조했고 또 선비족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동골족 뭐 다 나오죠. 흉노족, 선비족. 34대 단군 간물 때에는 주나라 상인 한직이 와서 호랑이와 코끼리 가지고 바쳤다. 얘네들은요 수준이 수렵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천부경이나 무슨 이런 신서들을 구해가고 얘네들이 바치는 거는 동물 가죽 이런 걸 바쳤다. BC 816년에 황선문이 유황 발사총을 줬다. 유황을 가지고 화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이 그때 아까 북경올림픽에서 4대 발명품을 자기네가 했다고 자랑한 게 화약도 있었어요. 아까 종이 말고. 그럼 중국의 화약 발명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무경총료라는 책이 있어요. 북송 때 쓴 거예요. 북송, 무경총료, 북송. 이것이 언제냐면 1040년입니다. 1040년대에 이제 화약 만드는 법이 있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BC 816년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알면요, 저는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있어요. 중국을 낮잡아 보는 게 있다. 너희들이 다 세계 최초고 다 너희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 조상이 이미 단군조선이나 그 위 때 다 만들어진 거다.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이단화 만들 거고, 오히려 더 세상을 어지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산을 만들고 단군묘 건립했다는 넘어가고요. 35대 단군이 사벌입니다. 이때부터 BC 770년에 뭐가 일어나면 춘추 전국시대가 일어납니다. BC 770에서 BC 221년까지죠. 이게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 때도 단군조선이 제후국으로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아까 요 순서부터 하운주를 거쳐서 지금 춘추 전국까지. 예. 근데 요 바로 언제 명하냐면 BC 238년에 뒤에 나오겠지만 북부여의 해모수가 나와서 단군조선이 멸망하잖아요. 그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거의 한 17년 뒤에 BC 221년이니까 이제 거대한 단군조선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진시황제가 나타나서 이제 빈자리를 잡아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예요? 단군조선에 2096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다가 최초로 단군이 무너지고 이제 중국 화하족을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진화족, 한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초로 통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를 영웅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춘추 전국은 15년 만에 그 다음 때 진나라가 망해요. 통일하자마자 15년 뒤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나라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자꾸 말이죠. 우리나라 무슨 단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는데 인물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 진시황제 같은 건 책을 다 이렇게 끼고 내가 진시황제를 알아. 그리고 이러고 다닌다고. 그 15년밖에 안 된 거예요. 나중에 통일하고 15년 뒤에 망해요. 진시황제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행동이. 그러니까 외세 지배적이고 중국 지배적이고 나중에는 막 일본의 그 식민사관의 지배적이고 이렇게 나라가 했으니 아까 유의자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도 모르고 남의 나라 역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 역사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생략하고요. BC 723년 보세요. BC 723년에 일본을 정벌한 기록이 나옵니다. 엄파부랍, 히코나기 아에즈노 미코토라고 이게 아주 긴 단어인데 엄파부랍이라는 사람이 일본 서기에
최초의 천왕으로 나온 게 신무라고 있습니다. 진무라고 그러는데 그 신무의 친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점령하냐면 일본의 큐슈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마도나 큐슈는 단군 시대부터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언제냐? BC 723년이에요. 단군 사볼 때 엄파부랍이라는 장군이 나가서 구마모도, 그러니까 웅습, 그 밑에 구마소, 구마소는 여기 밑에죠. 여기가 구마소죠. 여기 고천수봉 입고 있는 그 미야자키현 있는 데가 웅습입니다. 구마소. 그 다음에 휴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도 여기죠. 여기가 휴가라고 하는 일양국이 있던데. 그 다음에 가고시마, 사스마라고 했던 여기 노가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고시마. 그 다음에 어디예요? 또 하나는 웅본, 구마모토. 구마모토가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여기가 구마모토죠, 여기? 여기 있는 지역을 다 정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일제 영향으로 이 환단고기를 번역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인데도 위서다, 어쩌다, 국내 서울대 국사학과를 중심으로 그 이병도 그 위에 있는 세력들이 일제 영향을 받아서 그 일대 총독이 누구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제일 먼저 단군에 관한 책만 다 걷어들였어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는데 일본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고 더 오래된 게 있으면 이게 통치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단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제 때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단군은 신하다 없었던 얘기다. 허황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지마 노보루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지마 노보루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인데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의 인사동까지 다 뒤져가지고 환단고기를 찾아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해도 위서다, 엉터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찾으러 다니고 이거를 왜 번역을 하냐고.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1982년에 일본어로 이거를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환단고기를. 그런데 이때 지금 이 기록이 있죠? 엄파부랍이 일본을 점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점령 기사라든가 고구려국의 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 애들들 능히 그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제 때는 그 단군사를 가리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에서 단군은 원래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책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인이 또 이거를 왜곡해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오역을.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건 위서다. 이거는 정식 역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송모라는 교수인데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학술대회에 한국학 학술대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환단고기 읽어봤냐 그러면 환단고기는 위서예요. 한국말로 위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 하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또 막 그거는 위서고 어쩌고.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 애들이 더 극성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본의 점령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07년에는 연나라 서울인 역현이라는 게 북경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가 역현인데 여기가 연나라 수도였어요. 그 연나라 수도를 돌파해갖고 그 다음에 또 제나라 수도인 임치라는 거는 지금 아까 그 제남 옆에 치박이라고 있어요. 지금 치박. 여기가 제나라 수도예요. 여기를 다 연나라 수도 역현,
제나라스도 치박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춘추전국에서 제일 큰 게 연나라 제나라인데 이들 세력보다도 단군 조선의 군대 병력이 더 강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BC 675년에 우세숙이 쓴 성리학. 우세숙이 성리학과 심리학을 지어 바쳤다. 내가 이거 가지고 성균관장하고 또 엄청 싸웠어요. 그 성균관장은 또 국사학과 얘기를 들어서 이 책 기록력이 위서다 이거예요. 위서니까 왜 이 얘기를 나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성리학이 이때 BC 675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천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부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천부경이 나오고 81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신학으로 학문화시킨 게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리학을 이렇게 쓰죠? 자, 여러분들 제세 이화할 때도 이자가 나오죠, 이거?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성리학이라는 게. 유학이 아니라 이것이 BC 675년에 우세숙이라는 사람이 단군 36대 매륵 때 벌써 학문화시키고 이것이 춘추전국 아까 제국이랬죠. 노나라의 공자한테로 넘어가서 그 공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유학책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논어를 쓴 게 아니라 주석을 다는 거예요. 주석. 우리나라에 내려왔던 성리학에 인간적인 주석을 한 30% 인간적인 주석을 달아서 원래 사상보다 약간 인간학적인 그런 이단 사상을 만드는 게 바로 유학이다. 그런데 성균관장이 중국 유학 가지고 그냥 맨날 공자님 최고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또? 이걸 역사를 모르니까 아까 그 마고성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중국서 그냥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학이. 성균관장도 그래. 그래 어떻게 돼? 마찰이 되고 막 큰 소리 막 치고 막 그냥 뭐 강의하지 말라고 막 나가라고 막 그랬는데 몇 달 뒤에 또 뇌출혈로 쓰러졌더라고. 그래서 성균관장이 바뀌었어. 나한테 화를 내서 그랬던지 하늘이 진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여기 기록이 더 성리학이 먼저 있고 이거는 일종의 한국의 신학이었다면 한국 인간과 하늘과의 관계를 그린 건데 여기를 공자가 이걸 넣어서 인간적인 그 주석을 한 30%를 가미한 게 유학이고 송나라 때 내려가면 유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작이 나와요. 주작은 거의 50대 50으로 서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리학 때는 이기 이론론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자도 못 쓰겠네.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이론론. 그런데 이 주작 중국의 송나라에 와서는 이와 기가 떨어져 있다. 이거 서양의 이원주의적인 사상 같이 이기 이원론이 나온다고 또. 이건 정반대예요. 우리나라 유학사상 주작하고 우리나라 성리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180도 다른 거예요. 이기 이원론이 나와요. 이기 이원. 이와 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신과 육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주 오셔서 감사한데 오늘 여기 정신만 왔어요? 정신만? 네? 정신? 육체는 두고 왔어요? 여기 정신만 왔냐고요? 아니 이기 이원론이면 떨어져 있거든. 에? 그러면 정반대요? 여기 또 정신만 왔어요? 육체는 두고 오고? 아니죠. 우리 인간은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그게 이단. 예. 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성리학사상에서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은 단군조선 시대 때 성리학에서 나온 이단 사상이다.
그리고 주나라 때 나온 그 주자학은, 송나라 때 나오는 주의가 쓴 주자학은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quite different. 이기 이론론이 이기 이원론으로 탈바꿈하는 완전히 잘못된 건데, 조선시대 때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력이 약하니까 송나라 주자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려 때나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이기 이론론적인 성리학 사상을 잃어버리고 중국 사상에 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파벌이 생기죠, 아마. 예? 이기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당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계급사회가 되고 양반 쌍놈이 있고 남녀가 구분되고 이런 게 이기이원론이라고.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홍익세상으로 올라가면 성리학의 이기이론론으로서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고 남녀 구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사회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원래가.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상이 와서 이것이 올바르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67년에는요, 그 아까 엄파부랍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협야노 또는 협야후 배반명존, 일본에서는 니기 하야이노 미코토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신무천왕이에요. 일본서기 초대의 신무천왕.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정벌했던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삼도를 점령했다. 삼도라는 건 뭐냐면 혼슈, 시코쿠, 큐슈를 삼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홋카이도는 사도는 치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삼도를 정벌했다는 거는 외열도 전체를 정벌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백제 때도 이제 우리가 일본을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BC 667년에 외열도라는 나라는 단군조선의 영토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좀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일본에 우리는 뭐 식민지였어요, 뭐 중국의 종놈이었어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길을 필 수가 있어요. 이 역사 회복이 안 되니까 동아시아에서 주인 국가가 노예 국가로도 변했단 말이에요. 노예 국가 정만대. 왜? 역사 의식이 잘못됐으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역사가 왜곡돼 가지고 그 국민들의 의식이 민족 정의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뭐 경제 과학도 밝혀야 되지만 이런 역사 의식을 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물이에요, 다물. 다물은 여러분들 영토를 회복하다가 다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주몽 시대 때 고구려를 채운 고주몽 시대 때 연호가 다물입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는 다물이라는 군기를 들고 싸웠대요. 근데 그때도 이제 진나라에 뭐 김일성이 와서 천문지리주를 밝혔다 이런 얘기 나오고 39대 단군 두월 때는 연나라 사절이, 초나라 사절이, 위나라 사라, 제나라 사절이, 진나라 사절이, 초나라 사절이 조공 바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 때를 제후국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단군 조선이. 그 다음에 BC 43대 단군 물리가 나옵니다. 물리 때는 융안이라는 지역의 사냥꾼인 우화충. 이름이 이상하죠. 여기 아까 은나라 무정. 전부 이상하게 이름이요. 남 침략하는 거 보면 이름이 이상해요. 우화충. 예? 요번에 상 받은 게 기생충이죠. 패러사이트. 예. 예? 이것도 우화충. 예. 이 사람이 서북의 36군을 함락시키고 그 단군이 물리가 있는 그 도성을 에웠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군 물리가 그 종묘사직을 버리고 그 신주 단지나 이런 걸 가지고 배를 타고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민성, 미안합니다. 백민성은 일개 성이었어요. 그 지방성인데 그 욕살, 그 성주인 구물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구물이고 원래 이름은 그 쓰세요. 왕수군이에요. 왕수군. 그 왕수군이라는 사람이 어명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켜서 왜 지금 그 우화충이라는 사람이 지금 난을 일으키고 막 해서 그 단제가 피난을 갔잖아요. 그 피난 간 상황을 이용해서 일개의 지방 성주가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정변을. 그래서 동서암록의 18개서 암록이라는 거는 지금의 요수를 말합니다. 요수. 암록, 미안합니다. 요하. 지금의 요하. 여기 있는 요하를 옛날에는 암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44세 때 이 사람은 그 백민성의 구물이라는 이 왕수군은 부여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여태까지 당군조선은 조선족이야. 그죠? 조선족으로 떡났는데 이때부터 부여족인 왕수군이라는 사람의 구테타에 성공을 해서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식으로 이름 받은 게 구물이에요. 구물인데 이때는 뭐예요? 명칭을 바꿔요. 대부여국이라고. 단군조선에서. 왜냐하면 조선족에서 이제 부여국으로 손바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당경,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 아까 그 우화충이라는 사람을 사살을 해요. 사살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을 해가지고 아까 그 물리라고 하는 그 전 단제가 도망갔지만 아들이었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공주가. 그래서 이 공주하고 이 백민성 욕살인 왕수국, 나중에 구물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람에게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여국이 세우는데 이때는 저번에는 아까 혈통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민족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까는 성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는 조선족에서 부여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3왕국이라고 합니다. 대부여국. 이 44대부터. 그럼 민족이 틀린 겁니까? 조선족하고 부여족하고? 예맥족이라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다르듯이. 지배층만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배층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대부여도 그 고구려가 하면서 뭐 거기 말갈족도 있고 막 그랬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또 무슨 거냐면 상공유사에 당군의 나이가 1908살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해석을 또 못해. 할아버지가 2번 나와. 아까 1400살이다. 이거는 1900살이다. 예? 이거는 뭐냐면 2330년에서 지금 이거 44대 구물이라는 게 425년이거든요. 이걸 빼면은 1908년이 딱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조선족으로 이루어졌던 1대부터 43대까지 있었는데 이때부터 대부여국으로 바뀌면서 부여국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아까는 이 진조선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번조선, 마조선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대부여족으로 바뀌면서 왜냐 부여족 자체가 저 멀리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중앙 통제적인 데에서 이 세 개 그러니까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이 권력을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군사권에 있어서는 일존 임리지제. 일존 임리지제. 자, 이거는 뭐냐면 거기 써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군 아까 진주선의 한 분의 절대권자의 통치를 받지만 전쟁 비상시에는 더 이상 당군 한 분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 그 제국들이 권력을 분점해서 군사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BC 424년에는 거기는 그 시작하는 상달이 10월이었어요. 음력 10월이 시작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상달. 그런데 그때는 천신제를 하는데 북을 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삼신에게 바치는 영고, 북을 치는 것이다. 근데 그 영고가 우리가 여러분들 부여의 영고가 있었고, 고구려의 동맹이 있었고, 동해의 무천이 있었고, 무슨, 삼안에 무슨 천신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 다 이 영고의 행사를 했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북을 치는 게.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에 때도 잠실에서 북이 내려와서 큰 땅땅 치고 시작했죠? 그게 영고예요. 평창올림픽 2018년에 했을 때 송승환이라는 애가 감독을 했거든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졸업은 못했지만 나랑 같이 학교 다닌 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프로필에 맨 처음에 북치는 장면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그 관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북치지 않았냐. 그게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면 알겠지만은 여인네들이 나와서 장구 쳐요. 당당당당 치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처음 시작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시작되는 겁니다. 삼육대례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예절, 절이 있어요. 굿복 한번. 우리 중국은 사배를 한다고 그러죠. 사배. 성경관에도 사배 한다고 해. 공자한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삼육대례. 한 번 큰 절을 하고 지도자가 그 다음에 3번을 조아려. 조아린다는 건 90도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하나는 큰 절하고 그 다음에 3번 조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리를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큰 절을 하고 6번을 조아려요. 그 다음에 3번 큰 절을 하고 9번을 조아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자와 함께 뒤에 나열한 사람이 10번을 조아린다고. 이렇게 끝내야지 이게 하나님께 정식으로 드리는 인사예요. 요즘 애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고개만 끄다가 지금은 경례도 안 해. 갔다 왔어요? 이렇게 딱 말만 딱 하고 이러잖아요. 예.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시의원한테도 맨날 야단치잖아요. 너 고개 숙이면서 손님 너를 찍어준 사람한테도 인사 숙이고 다녀야지 그 표 받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내 시간이 없어도 얘기해. 음식점이 어떤 사람도 아는 척 하는데 어떤 수산물 하는 사람은 꼭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도 여기 가서 점심 먹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인사를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416년에는 서백원이라는 사람이 사상의학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고종 때 이재마가 무슨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요즘은 한의원 갔더니 이걸 또 쪼개가지고 팔체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상의학으로 생긴데 이것도 BC 416년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서백원이라는 사람이. 그 문헌을 보고 이재마가 그걸 대중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대 당군 여루 때는 제나라 사절이 입조하고 대동율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개정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밑줄 보세요. BC 382년에 드디어 마자은이라는 사람이 이기 이론론을 지어 바쳤다. 아까 675년에 우세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리학을 썼고 BC 지금 382년 당군 45대 여루 때 이기 이론론을 지어 바쳤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이면서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성균관장이 위선대 그 얘기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 때 한국인 밀정이라든가 그 건경이 한국 독립군 더 잡았죠? 그런 꼴이야, 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더 왜곡하고 더 안 되게 해. 밝히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BC 380년에 연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묘장순 자손. 그 묘씨가 백제 8대성이 묘씨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BC 377년 정나라 시경, 누경이라는 사람이 누시계라고. 누시계가 뭐냐면 그 흐르를 누자예요. 그러니까 물시계야, 물시계. 이 얘기는 내가 저번에 치극이 때도 이것이 옛날 설계도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 누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자경루가 나오고 물시계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옛 문헌들이 이렇게 원시적인 설계도도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365년에 연나라에 배도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소송, 운장 이런 지역, 지금 북경과 나나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장을 육박했는데 번조선의 대장군인 우문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맡게 했고,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의 연합군을 그 발해만으로 빠지는 황하가 오도화라고 있었어요. 오도화가 아마 이쯤 있었나 봐요. 여기를 빠지니까 황해가 빠지는 여기쯤에 오도화에서 격파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연나라나 제나라가 그 당시 춘추전국에서 제일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덤벼도 단군조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C 343년 연나라가 드디어 이제 자기네들이 힘이 약하니까 화친을 정하고 BC 339년에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소왕이라는 사람이 화친을 하는 의미로서 자기 아들인 공자, 얘네들은 왕자라고 그러지 않고 공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태자 왕자 그러고 일본에서는 황자 그래 또. 공자인 연나라의 한계라는 사람을 볼모로 보내요. 단군조선에. 그래가지고 물경 28년간이나 볼모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나라의 한계라는 공자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나나 지역에 있었던 수유국, 나중에 이 수유국이 이제 기자의 후손인 기우가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배신을 해요. 원래는 기자조선의 제후국이었거든. 번조선의 제후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연나라 한계하고 합쳐서 그 단군조선의 그 서쪽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사마천의 사기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뭐 바이블과 같이 역사의 뭐 보증수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역사 사기 어떤 책 보니까 사마천이 사기에서 역사 사기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한 나라 위주로 다 바꾼 거예요. 이것도 뭐느냐? 연나라 한계가를 진나라의 진계로 고쳐요. 이 한계를 진나라 진자로 고쳐서. 그래서 진나라가 그 춘추전국을 통일하고 단군조선을 쳤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2000여리를 쳤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마지막 그 단군이 47대 고열가가 있어요. 고열가. 이 고열가가 누구냐면 조선족이었어요. 아까 대부여족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44대 구물 때. 근데 이 사람은 43대 바꾸기 전에 다물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다물의 현손이에요. 현손. 그러니까 뭐냐면 44대 구물 때서부터 제3왕국이 돼서 대부여국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는 부여족으로 바꿨는데
이 고열가가 이 침입해한 그 한계 이런 연나라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사람은 대장군이었는데 그 회의를 오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47대 고열가가 된단 말이에요. 47세 고열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뭐예요? 이름을 단군조선으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단군조선, 중간에 뭐 역성혁명도 있고 그것도 또 민족이 바뀌어져서 대부여국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고열가가 그 43대 다물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단군조선으로 바꾸고 이제 백악산에서 이제 단제로 등장했는데 문제는 BC 238년에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해모수. 해모수도 북부여 사람이에요. 뭐 여러 설이 있어. 저기 어디 이 송화가 북쪽에서 왔다는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이칼 쪽에서도 왔다. 막 여러 설이 있는데 아마 북방에서 내려왔으니까 북부여라고 그러죠. 북부여. 그 내려와가지고 이 고열가를 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대장군들 그 부여족 출신의 대장군한테 명령을 했는데 명령이 하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일전 임리지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군 왕에게 당군에게 그 집중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군사권이. 그것도 그렇지만 민족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도 대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대부여국 있을 때도 대장군들이 같은 동급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의에서 고열가로 47대가 됐거든요. 근데 민족이 다른 거야. 다시 또 조선족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여족 출신의 이 대장군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마지막 그 수유국의 그 당시에 그 장군이 누구냐면 기비라는 사람이에요. 기비. 여번에 저 성균관 가면 중간에 이런 거 나오는 이렇게 법대, 옛날 법대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비자예요, 비자. 그래서 비천당 그런 건데, 이걸 읽지 못해서 불탄당 이렇게 읽는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비자인데, 이게 기비할 때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우의 4대손이에요, 4대손.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완전히 힘든데, 마지막 잘 들으세요. 해모수하고 수유국 당시에 기비라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이 고열가를 쳐서 단군조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가가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일설에는 동쪽으로 와서 동부여의 해부루가 됐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책에는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승하는데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조선 왕이 된단 말이에요. 번조선 왕. 이 해모수가 도와줬기 때문에 번조선 왕.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기자조선 쪽에 제후국으로서 수유국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비라는 사람이 해모수를 도와서 단군조선을 물리쳤으니까 이게 번조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는 이게 기자조선 할 때 기자의 후손이거든. 같은 기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자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긴 자의,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고구려가 망하기 50년 전에 당군조선이 당나라가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평양성 전투에서 그 연남생이 배신해가지고 평양성이 지잖아요, 당나라한테. 그러니까 당나라가 처음부터 고구려를 다 지배했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동북공정하고. 여기도 마지막 기비가 번조선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기씨, 아까 얘기한 이 기씨 있죠? 기자의 후손이 기비가 번조선 왕이 됐기 때문에 사마천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다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단군 조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고, 이제 이 아까 그 북부여의 해모수하고 유아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 난 게 동명성왕이에요. 동명성왕. 동명성왕이 이제 북부여에서 다시 졸본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졸본부여. 그러니까 뭐가 되면 그 고구려의 기원으로서 졸본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졸본부의 4대손이 고구려. 그 고주몽이 이거는 고두막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주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는 고추모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졸본부여서부터 고구려의 기원을 삼아가지고 그 가언충이 쓴 고려비기에는 고구려의 역사가 여기 232년 BC 232년에 시작한 거로 해서 668년에 망해요.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9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당나라 역사학자가 쓴 건 고구려 역사를 90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동명성왕이 세운 졸본부여부터 시작해서 기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가 고구려를 120년을 낮춰서 이게 이제 BC 157년쯤 되는데 120년을 낮춰서 BC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200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700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리킵니다. 오히려 당나라에서는 900년이라고. 아무튼 이 흐름을 잘 알고 이 단군조선이 그래서 이렇게 멸망했지만 그것이 아주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북부여를 잇는 졸본부여에서 계승됐고 그 졸본부여의 또 후손이 고주몽이 돼서 고구려로 계승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구려로 이어지고 있다. 후단군조선이 고구려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자꾸 쪼개지고 잘라지고 이런 것들을 이어붙이는, 복원하는,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 특강의 주목적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